자, 일단 풀다운 메뉴에서 에드윈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에드윈 요거 선택하셔도 되고, 화면이 이렇게 클 때 빠른 실행 아이콘들 중에 톱니 아이콘 밑으로 가는 화살표 눌러서 에드윈 요거를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뭘 켠다? 포토뷰 360 요거를 켠다. 에드윈에서 포토뷰 360. 자, 왼쪽에 체크박스만 저는 체크해서 켭니다. 스크린 펜을 안 켰구나. 포토뷰 360 요거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만 켜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커맨드 매니저 창이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렌더링 도구라는 것이 열렸어요. 커맨드 매니저에 애드원이 제대로 됐을 때 렌더링 도구라는 이 탭이 새로 열려요. 순서는 먼저 이렇게 웍스 상태에서 부품과 서브 어셈블리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상 적용한 것들이 좀 있죠. 그죠? 요 색상을 적용한 것들이 렌더링에서 좀 안 좋아요. 그러기 때문에 디자인 트리에서 메인 어셈블리 명 여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표현을 갑니다. 표현을 가서 색상을 적용했던 것들이 표현으로 들어가서 한 거잖아요. 메인 어셈블리 요거에서 마우스 우클릭 표현으로 가서 모든 표현 삭제 그런 거를 선택할게요. 모든 부품 표현 제거. 모든 부품 표현 제거 이거를 선택합니다. 그랬더니 몇 개는 지워졌어요. 몇 개는 지워졌는데 아직 안 지워진 것들이 좀 보입니다. 바디 쪽에서 할 거는 어떤 거? 바디 어셈블리에서 숄더 어셈블리 쪽에 색깔이 안 빠졌어요. 숄더 어셈블리 색깔이 안 빠졌어요. 요거도 역시 이런 표현 제거가 안 들어가네. 바디 어셈블리에서 이게 예전역에 적용돼서 왔기 때문에 바디 T01 이 어셈블리를 열기로 할게요. 파일 열기로 별도의 창에서 숄더 어셈블리에 표현 적용된 거를 지울게요. 이렇게 보고 숄더 T01 그래서 오케이 요거 할 수가 있죠. 바디 어셈블리 요거 열려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숄더 T01 요거도 서브 어셈블리죠. 숄더 T01 요거도 서브 어셈블리죠. 얘에서 아이고 또 스샷이 사라지네.
요거에서 제가 커서로 가리키고 있는 거 보이세요? X 표시. X 표시. 바디 어셈블리 상에서, 바디 어셈블리 상태에서 숄더 어셈블리에 대해 표현 추가한 것, 요거를 삭제하겠다는 버튼입니다. 요 X 버튼이. 자, 그러면 요게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또 조절해 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서버 모터도 숄더 어셈블리에서 아예 했었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이게 또 안되네. 일단 얘를 저장 한번 누를게요. 바디 어셈블리 한번 저장했고요. 숄더 T02를 또 열어볼게요. 숄더 T02를 또 열어볼게요. 자, 요거 열어서 숄더 T01이 열려 있을 때 MG90S 요거 클릭해서 알아? 이거는 파트야에 적용된 거구나. 숄더 T01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었네. 뭐 MG90S 얘를 그냥 파트 열기로 하고 얘도 표현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MG90S 열렸습니다. 이 파트에서도 얘 모든 파트의 표현 제거, 모든 파트의 표현 제거 찾으셨나요? 요런 게 뭡니까? 이거는 놔둬도 되긴 되겠지만 그냥 이것도 지웁시다. 요것도 뭡니까? 제가 그래패드에서 가져온 파일이기 때문에 그래패드에서 이거를 작성한 사람이 렌더링 하기 위해서 적용해 놓은 표현이 있었어요. 그거를 지우기 위해서 MG90S 언더바 T01 요것도 모든 파트의 표현 제거 아예 해버릴게요. 대깔이나 뭐 그런 것이 적용된 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세이브. 자, 이제 이 파트 창은 닫을게요. 요거는 닫을게요. 그리고 이제 숄더 T01 어셈블리 창으로 왔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재생성 한번 하고, 저장하고, 닫기 누를게요. 자, 그러면 어셈블리 재생성 하겠느냐? 예스. 바디 어셈블리 화면으로 돌아왔죠? 근데 다른 거는 그렇고 벨리 부품하고 배터리 홀더하고 요런 거에 표현이 적용된 게 보입니다. 어떤 파일? 배터리 홀더 요거부터 할게요. 배터리 홀더 언더바 T01 요 파트에 역시 표현 제거 X 아이콘을 눌러서 현재 바디 T01에서 배터리 홀더에다가 표현을 적용한 거 요거 지웁니다. 이해됐죠? 이렇게 날렸어요.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벨리 플레이트네요. 벨리 플레이트 이 파일도 역시 표현 들어가 가지고 어셈블리에서 표현 적용했던 것 X 버튼 눌러서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기왕에 요거에서 그냥 할까? 아니. 메인 어셈블리에서 합시다. 응? 홀더 밑에? 이거는 바디 단계에 적용이 된 건가 보네. 면. 이것도 그래요. 잘 찾아줬는데 배터리 홀더 뭐 이거는 바닥이라서 안 보이겠다만 그래도 할게요. 배터리 홀더 파트를 아래에서 쳐다보게 화면을 돌려보면은 이 원통 쪽에 선홍색이라고 할까요? 면에 표현이 적용된 게 보입니다. 요것도 클릭하고 면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게 있는데 이거 선택해도 되겠지만 모든 파트의 표현 제거를 또 해볼게요. 어때요? 싹 지워졌죠? 자, 그러면 다시 등각 보기 해놓고 해제된 부품 간략화 깃털 아이콘 생기게 해놓고 재생성 저장 그리고 창을 닫을게요. 이 바디 T01 이 창은 닫습니다. 자, 메인 어셈블리로 왔는데요. 디자인 트리에서 헤드 쪽에 헤드 아세이 T02 언더바 메시 헤드 아세이 T02 메시 요 서브 어셈블리를 역시 10개요. 우리가 이거 설계하면서 색상을 좀 바꾸고 했던 게 캣 헤드 백 메시 언더바 T01 요거에서도 역시 표현 적용된 게 있기 때문에 이 표현 적용된 거를 X 삭제합니다. 그러면 디폴트 컬러로 바뀌었어요. 딴 거는 뭐 할 거 있나? 참 이거 울트라소닉 센서 요거 재질이 적용된 게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무시하고 갈게요. 요거는 그냥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요거는 그냥 놔두고 자 재생성 해제된 부품 간략화부터 하고 재생성 저장하고 닫습니다. 준비 과정이 좀 많죠. 자, 이 어셈블리 창은 닫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상한 게 하나 보이죠? 어디가 보이나요? 우노보드 보이죠? 네, 우노보드는 좀 요거 나중에 또 렌더링 할 때 어차피 재질 적용하고 뭐 그럴 건데 우노보드 이것도 그래프캐드에서 렌더링 된 거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요거 표현 적용된 거는 그냥 놔둘게요. 그럼 쌤 서버 모터는요? 서버 모터는 그냥 다른 거하고 뭉뚱그려서 재질 적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웬만한 준비는 이제 됐습니다. 됐어요. 자, 뷰 방향을 좀 확인해 볼 건데
요 방향은 좀 거시기 하고, 표현에서 화면 정렬 기능에서 이 파일을 다운받으신 분들 보면은 퍼스펙티브 뷰라는 의미로 PERSP01이라는 그 정렬 화면이 있을 거예요. 요거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정렬이 됐죠? 네, 그러면 재생성하고 해제된 부품 간략화 한번 하고 저장하겠다. 뭐 이렇게 해놓고, 자, 이게 준비 과정이었어요. 준비 과정이었는데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하냐면 파트나 서브 어셈블리 요런 거에 표현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그 표현을 이용해서 색상, 재질 이런 게 적용되어 있었다면은 어셈블리용으로 새로 재질 적용할 때 앞서 적용해 놨던 것이 표현, 색상이나 재질 요런 거 적용해 놨던 정보가 남아 있으면 그 렌더링 하기 위해서 내가 별도의 재질 적용하고 그럴 때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준비 단계로 파트나 서브 어셈블리에 표현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색상을 적용했거나 재질을 적용했거나 이런 것들을 좀 삭제하는 작업을 했어요. 삭제하는 작업을 했고요. 요거 준비가 됐으면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웍스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하고 웍스 화면에서 디스플레이 되는 거 상태하고 렌더링 화면 디스플레이 하고 둘은 달라요. 웍스 화면에서는 디스플레이 되는 상태가 렌더링 적용하기 위해서 색상이나 재질이나 이런 거 적용하면 그 색상 정도가 표시되는 거고, 재질은 색상하고 다른 개념이죠. 예를 들어 고무 재질을 적용했는데 웍스 화면에서는 고무 재질 적용한 그 색상만 표시가 되고, 렌더링 디스플레이로 갔을 때는 색상도 보이면서 고무의 질감도 표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웍스 화면의 디스플레이 상황하고 렌더링 화면의 디스플레이 상황하고 둘이 다르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표현 편집을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 부품은 주로 3D 프린팅으로 만든 부품이죠. 3D 프린팅으로 만든 부품이고, 그리고 그 디폴트로 부품에 적용해야 될 그 재질을 이야기하려는데, 디폴트 값으로 플라스틱을 적용할 거예요. 왜? 3D 프린팅으로 출력한 것도 일종의 플라스틱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머리 부품 같은 경우에도 레진 프린터기에서 출력을 했지만 이것도 플라스틱 개념이에요. 그죠? 식물성 레진을 쓰긴 했죠. 플랜트 베이스드 레진을 쓰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질감하고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디폴트 디폴트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잡자, 이런 식으로 잡는 셈이고요.
그 다음으로 서버 모터 같은 경우도 어때요? 서버 모터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으로 케이스가 되어 있죠. 기어 쪽만, 톱니 기어 쪽만 메탈 재질이에요. 그죠? 안쪽에 거는 좀 가려져서 더 있지만, 커버만 보면은 이 서버 모터의 대략적인 이 전체적인 면들도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디폴트 기본 재질을 표현 기능을 이용해서 적용할 텐데 얘를 플라스틱으로 적용해서 웬만한 부품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 텐데, 바디 어셈블리, 바디 T01이라는 어셈블리를 디자인 트리에서 선택하시고 표현을 선택을 해볼게요. 표현 선택을 하는데, 이 어셈블리 컴포넌트 단계에서 표현을 적용합니다. 요거는 색상 적용하는 단계하고 비슷하죠? 그죠? 자, 요거 선택했는데 화면이 앞서는 그 속성 창에서 칼라 속성 창에서 기본에서 이 색상만 적용하는 거를 했었어요. 오늘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말고 요쪽에 있는 표현을 쓸 거예요. 요쪽에 있는 표현을 쓸 거예요. 화면을 좀 키울게요. 표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서 하위 트리 중에서 플라스틱, 금속, 페인트 뭐 여러 가지가 뜨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플라스틱 요 트리를 또 더 열어 줍니다. 플라스틱으로 가서 우리가 프린팅 했을 때 어떤 게 우리가 프린팅한 색상하고 비슷하게 재질이 비슷하게 적용이 될까? 고광택을 한번 눌러봤어요. 고광택을 한번 눌러봤는데 고광택에서도 보면은 쭉 이렇게 번쩍번쩍한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미리 보기들은 너무너무 지나치게 번쩍거려요. 우리가 PLA로 출력하거나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너무 지나칩니다. 번쩍번쩍 광택이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반광택으로 바꿔볼게요. 반광택에서 크림색. 자, 제가 커서를 어디에다 놨습니까? 플라스틱에서도 반광택으로 가가지고 크림색 위에 있는 거로 그냥 선택했어요. 다른 거 선택해도 되겠어요, 여러분은. 자, 요거 클릭하니까 커서로 그냥 갖다 대니까 옆에다가 팝업 창을 띄우면서 이 실사 이미지가 적용됐을 때 미리 보기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죠. 요게 렌더링 화면이라는 거예요. 렌더링으로 적용됐을 때 이 부품들이 이렇게 보여지겠다는 미리 보기예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웍스 화면하고 렌더링 화면하고 디스플레이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 웍스 화면에서는 이 뭐야, 그죠? 별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그죠? 광택이 없죠? 근데 이 미리 보기 창에서만 렌더링 화면이었을 때 보여질 상황, 이게 미리 보기 창에서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현재 웍스 화면 상태에서는 이게 제대로 안 보여요. 칼라감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됐습니다.
여백을 저는 클릭해서 확인 버튼 눌렀고요. 자, 그러면 바디에다가 내가 렌더링을 적용을 했어요. 여기에서 세이브. 그 다음에 요 바디 언더바 T01 있죠. 바디 언더바 T01 이 서브 어셈블리 요거 클릭했을 때 표현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이 서브 어셈블리에 적용했던 표현을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복사? 요거 선택하고 어느 부품들에다가 이 표현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까? 이 머리 부품들 그리고 다리 부품들 요런 것들 다 동일한 걸로 적용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부품들을 일일이 표현 적용해야 되겠죠. 일일이 표현 적용하는 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것을 표현 복사해서 요런 데다가 표현 붙여넣기로 표현을 적용하자는 거예요. 헤드 아세이 T02 메시 요거 클릭하는 순간 표현 옆에 뭐가 있습니까? 표현 붙여넣기 아이콘 찾을 수 있나요? 네, 요거 적용해 볼게요. 오, 어때요? 바디 아셈블리랑 얘랑 표현이 같이 적용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어서 다른 부품들도 적용을 해 볼게요. 디자인 트리에서 넥, 립, T02 요것도 표현 붙여넣기. 그리고 디자인 트리에서 내려가서 타이트 T01 있죠. 타이트 T01 얘도 표현 붙여넣기. 타이트 T01도 표현 붙여넣기. 타이트 T01 꺽쇠 2번 요것도 표현 붙여넣기. 그 다음에 포암 아세이 T02 요것도 표현 붙여넣기인데 잠깐 포암 아세이가 좀 이상하네. 요거는 정상적인데 얘는 뭐 디스플레이 바꾸는 게 있나봐요. 아하, 요게 숨긴 파일이 하나 있구나. 이 디자인 트리에서 포암 아세이 T02 요거 트리를 열어보니까 포암 T02 요게 숨기기가 되어 있는데 부품 표시로 바꿔볼게요. 부품 표시로 바꾸고 포암 아세이 T02 이거를 다시 선택하니까 얘는 이제 다 선택이 된 거로 보여줍니다. 요럴 때 이제 표현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됐죠? 그리고 밑에 있는 포암 아세이 T02 꺽쇠 2번 요거도 클릭해서 표현 붙여넣기. 자,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은 적용이 됐습니다. 디자인 트리 맨 밑에 포암 T02가 하나가 더 있었네요. 근데 뭐 이 겹쳐 있기 때문에 얘를 숨기기로 바꿔 놓는 게 낫겠어요. 얘를 부품 숨기기로 바꿔 놓는 게 낫겠어요.
디자인 트리 맨 밑에 있는 포암 T02. 이거는 제가 조정하느라고 한번 편집하느라고 열어놨던 파일 같은데, 요거는 부품 숨기기로 바꿔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미러 컴포넌트 쪽을 보도록 할 텐데, 미러 컴포넌트 요거 클릭해서 표현이 안 나옵니다. 대신에 어떻게 갑니까? 미러 컴포넌트의 하위 트리를 열어보면 타이트부터 해가지고 요런 게 나타나요. 그죠? 화면 돌려서 보면 타이트, 포암, 타이트, 포암 요런 것들 다 나오죠. 자, 여기에서 요 트리가 열렸을 때 타이트 T01 꺽쇠 3번 요거에다가 표현 붙여넣기, 포암 아세이 T02 요거에다가 표현 붙여넣기, 또 타이트 T01 요거에다가 표현 붙여넣기, 포암 아세이 T02 요거 클릭해서 표현 붙여넣기. 자, 요렇게 해놓고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방향,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요 방향이라는 창이 열리면 퍼스펙티브 뷰 01 PRSP01 요거를 선택해서 다시 화면 정렬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렌더링 하기 위한 표현 편집이 됐어요. 자, 앞서 에드윈에서 그 포토뷰 360을 추가했기 때문에, 에드윈에서 포토뷰 360 기능을 켰기 때문에 렌더링 도구 탭이 현재 열려 있고, 요 작업을 먼저 했었어요. 표현 편집 요 작업을 했었고, 요번에 할 거는 화면 편집이에요. 렌더링 하기 위한 공간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공간을 설정하는 셈이에요. 데칼은 우리는 쓸 게 없으니까 데칼은 안 할 거고, 미리 보기를 보면서 이런 거를 좀 이제 렌더링 조절을 막 들어갈 겁니다. 일단 두 번째로 표시한 화면 편집 요 아이콘을 선택할게요. 자, 화면 편집으로 들어가니까 속성창이, 화면 편집이라는 속성창이 열렸고, 왼쪽에 보면은 화면이라는 여기를 트리 열면, 기본 화면, 스튜디오 화면, 프리젠테이션 화면, 백그라운드 요런 것들이 열립니다. 찾으셨나요? 요거에서 기본 화면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기본 화면을 선택해 보면, 기본 화면 요 폴더를 선택해 보면 3포인트 베이지, 3포인트 파랑색, 3포인트 희미해짐, 스튜디오가 아예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좀 밋밋하겠죠. 요렇게 렌더링 가면 좀 밋밋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이름에 3포인트라는 말이 붙는 거는 뭐냐면, 뭐가 3포인트라고 이야기하냐면, 조명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세 개의 핀 조명이 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스튜디오 화면이라는 거로 선택을 해 볼게요. 스튜디오 화면 요런 것도 보면은 체크무늬 반사바닥 이런 거 있고, 클릭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뭐 괜찮습니다. 다른 거로 바꿀 거니까. 신호등 이런 거로 바꾸면은 또 미리 보기가 저 아래에 보이네. 조명 카드 요거 할까요? 조명 카드. 조명 카드 요런 거 바꾸니까 좀, 야, 이런 번떡번떡 하는 게, 이런 게 좀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미리 보기 화면에서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가봅니다. 아, 요런 것들이 있나 확인을 하는 중이었고요. 확인해 보는 중이었고, 프레젠테이션 화면 요 폴더를 선택해 보는데, 오, 주방 배경? 고양이가 주방에 많이 가 있지 않을까요? 생선 하나 집어 먹으려고. 이런 거를 적절한 거를 이제 선택할 겁니다. 주방 배경으로 가면은 뭐 왠지 고양이가 그 고양이 로봇이 생선을 어떻게 하나 쓱싹 하려고 할 때 연출로 괜찮겠죠? 성안뜰 배경 요런 거는 햇볕 쬐면서 고양이들이 졸죠? 그죠? 따뜻한 햇볕이 쬐고 있으면 고양이들이 늘 햇볕 아래에서 꾸벅꾸벅 졸잖아요. 그런 연출을 하려면 이런 것도 적당하겠고, 공장이나 사무실은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은 폴더들이 보입니다. 폴더들이 보여요. 이렇게 봐도 되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트리를 이렇게 열어서 가로 방향 이런 거 보셔도 돼요.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가로 방향 이런 거 보니까 이건 산속이 많네요. 가로 방향 1, 가로 방향 2. 요거는 어떤 다리 산속의 다리들 이렇게 요런 것들 이거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되지 않나, 이런 거하고는. 가로 방향 2에 이미지 2를 한번 해봤는데, 고양이 로봇이 산 속에 있는 다리 요런 거하고는 좀 매치가 안 될 것 같아요. 여하간 가로 방향 4를 또 봅니다. 가로 방향 4를 보면은 초원에 고양이가 이렇게 놀고 있는 거, 뭐 사냥하려고 포복하고 있는 거, 그런 연출을 할 때 적합한 곳으로 가로 방향 4 이미지 7 요런 게 또 있네요. 요런 거하고는 좀 매치가 되네. 그죠? 몇 가지 더 있고, 가로 방향 5. 가로 방향 5는 너무 황량해요. 너무 황량하고, 패스. 도시 1. 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계속. 도시 1에서는 뒷골목의 고양이라고 할 만한 거로 요런 거 어떨까? 도시 배경? 아스팔트 바닥인데, 이건 너무 심심하다. 도시 2 폴더로 갑시다. 도시 2 폴더. 도시 2 폴더인데, 얘는 뭐 강가에 도로 아스팔트 배경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매치가 안 된다, 얘도. 그죠? 도시 3. 도시 3은 뭐야, 이건? 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정도는 좀 도시 같아 보이네. 이거는 한국. 저 뒤에 크레인 같은 거 보이고, 도시 3의 이미지 5. 요런 거는 크레인이 좀 보이고 그러네요. 왠지 뒷골목의 고양이, 항구 뒷골목에 있는 고양이, 요런 느낌 갈 때 괜찮겠네. 도시 4 폴더는 역시 이것도 뭐 그러네요. 그죠? 도시 5.
도시호 요거는 주택가 하나 있고, 요런 거는 공장 앞들 뭐 그런 게 좀 있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고양이하고 공장 앞들하고 지금 매치가 너무 안 되죠. 매치가 너무 안 되는데, 여러분이 봤을 때 이 프리젠테이션 화면 중에서 적당한 요 오브젝트하고 고양이 로봇 오브젝트하고 매치되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어요. 잠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볼게요. 가로 방향 4, 확대가 잘 안 맞네. 가로 방향 4의 이미지 7, 가로 방향 4의 이미지 7. 요게 비율이 이 풀떼기들하고 얘하고 비율이 좀 맞지는 않은데, 그래도 보기 방향하고 요런 거를 감안했을 때 좀 쓸만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흐린 날씨로 보입니다. 흐린 날씨로 좀 보여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주변에 있는 풀떼기들이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지가 않죠. 햇빛이 비쳤을 때 그림자가 아주 선명하게 보일 텐데, 지금 얘는 은은한 그림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따가 좀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가로 방향 4, 이미지 7. 가로 방향 4의 이미지 7로 선택하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여기에서 적용한 것을 그 화면 편집 요 속성 창에서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속성 창에서 확인해 볼게요. 뭐냐면 이게 좀 떠 보입니다. 지면에서부터 얘가 살짝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기본 탭인데 위에 있는 배경은 이미지이고, 이 배경 이미지 경로가 이렇게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솔리드웍스 창에 맞도록 이미지 확장, 요런 거 굳이 뭐 안 써도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요렇게 맞춰서 솔리드웍스 창에 맞도록 이미지 확장, 요런 거를 선택해 주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웍스 화면에서 이 방향으로 존재하는 평면이 정면 평면이었나? 어셈블리의 정면 평면이었나? 뭐 여하간 그러할 때 솔리드웍스의 어셈블리, 메인 어셈블리의 이 평면 방향에 대해서 이미지 파일을 정렬해 주는 셈이에요. 정렬해 주는 셈이고, 이 평면에 맞춰서 무한히 확장해 주는 셈입니다. 그 다음으로 환경은 뭐 더 볼 필요는 없고요. 바닥이라는 항목으로 가서 보는데, 바닥 그림자는 써야 되겠죠. 바닥 그림자 요거를 써야 되겠어요. 바닥 그림자를 안 쓰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 그림자 없는 물체 없죠. 그래서 이 그림자가 없으면은 이게 렌더링 이미지로 만든 거라고 너무 금방 들통이 나요. 들통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 그림자는 반드시 체크해서 쓰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바닥의 정렬, 요게 이제 바닥에서부터 좀 뜬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고칠 건데, 잠시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윗면 평면이니까 XZ 평면에 해당하겠네. 자, 바닥 정렬이라는 항목에서 요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XY, XZ, YZ, 저면도 평면 요렇게 리스트들이 있는데 이미 우리가 정렬된 것은 저면도 평면이라고 해가지고 화면에 보기 방향이 정렬이 됐어요. 나는 깔끔하게 맞추고 싶다. 윗면 평면의 방향성처럼 현재 윗면 평면 어셈블리의 윗면 평면의 방향성은 이런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맞추고 싶다 그러면은 윗면 평면이 알고 보면 XZ 평면이었어요. XZ 평면으로 바꿔가지고 조절해도 되고, 단 우리는 저면도 평면이 적합하니까 이거 그냥 쓰겠다는 겁니다. 아이고, 뷰가 또 바뀌어 버렸죠. 자,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봅니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서 PERSP01 요 정렬 방향을 다시 선택했고요. 자, 저면도 평면 이거 굳이 다른 거로 클릭 안 해볼 걸 괜히 클릭해서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바닥 옵셋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닥 옵셋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여기에 수치를 넣어 가지고 여기 화살표도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넣어 가지고 얘를 얼마나 바닥에서부터 옵셋을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요 수치를 넣어서 조절해도 되고요. 여기 조그 셔틀처럼 그 뭡니까, 조그 셔틀이 아니고 그 뭐야, 다이얼처럼 생긴 요거를 눌러서 조절을 해도 돼요. 요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요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옵셋 값이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도 돼요. 먼저는 크게 보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이쪽으로 한번 가봐요. 계속 바닥에서 뜬 것 같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한번 돌려봅니다. 더 안 돌아가나? 자, 마이너스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참, 이거는 안 들어가고 10이라고 한번 입력하고 반대 방향 뒤집는 버튼이 있죠. 반대 방향, 옵셋 반대 방향,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적용이 잘 안 되네. 자, 일단 요거 해가지고 얘가 잘 적용이 안 되네. 적용이 잘 안 돼. 자, 다시 얘가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 50 정도로 아예 키워볼까? 그냥 10으로 해서 미리 보기 창에서 보는 게 천상 최고로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얘는 확인 버튼 누를 건데요. 확인 버튼 누를 건데 미리 보기 창을 보면서 화면 편집을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확인 누른 상태이고요. 미리 보기 창이라는 것을 바로 누르진 마세요. 요거는 바로 사용하지 마시고 뭘 먼저 하시는 게 좋으냐면 렌더링 영역을 먼저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에서 얼마나 떨어지는지 이런 거를 관찰할 때 전체 화면을 다 보면은 얘가 미리 보기 창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그래픽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처리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렌더링에 사용할 영역을 요 렌더링 영역이라는 버튼으로 먼저 설정을 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미리 보기 창을 한번 눌러 놓고 사용을 그 표현 편집을 가도록 할게요. 배경 편집을 다시 갑니다. 렌더링 영역 요거 클릭하니까
선홍색으로 이 박스가 떴죠. 떴나요? 그죠? 이런 게 떴으면 테두리에서 커서를 놔두고 보면 사방으로 화살표가 뜨고 있는데, 테두리에 커서를 가져다 댔을 때는 이렇게 사방 화살표가 떴는데, 이때는 이 틀을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쯤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꼭지점 쪽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대면은 이렇게 틀이 표시가 되고, 이거를 확대 축소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바뀌어요. 그죠? 이랬을 때 모양을, 사이즈를 바꿉니다. 한 요 정도로 바꿔놔요. 자, 렌더링 영역 설정이 내가 원하는 설정이 됐으면 이제 미리 보기 창을 클릭해 볼게요. 카메라 추가하라고 그러죠? 카메라를 추가합니다. 이거 적극 권장. 미리 보기 창 눌렀더니 카메라 추가, 요걸 적극 권장합니다. 요거를 먼저 선택하세요. 이상하네. 창이 두 개 떴어요. 그죠? 창이 두 개 떴어요. 이 창이 두 개 뜬 이유는 뭐냐면, 여기 왼쪽에 떠 있는 화면, 왼쪽에 떠 있는 창을 조절해 보면 이게 뭘까요? 카메라예요. 왼쪽에 있는 창은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오른쪽에 뜬 창은 렌더링 시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조절합니까? 이 카메라의 위치를 조절하는 왼쪽 화면을 가지고 카메라의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타겟의 맞춤으로 카메라 유형을 사용해 볼게요. 타겟의 맞춤. 이거에 넣으면 타겟에 고정이 됩니다. 타겟이 뭡니까? 고양이 로봇이죠. 여기. 그리고 타겟점을 선택해 달라고 합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했는데요. 고양이 로봇에 어디에다가 타겟점을 잡는 게 좋을까? 우노보드 등짝 우노보드의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선택하는 게, 또는 면을 선택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타겟 점을 잡아놨다 그러면은 카메라의 위치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 카메라가 보고 있는 상황으로 화면을 정렬했더니 얘랑 이제 비슷해졌죠. 카메라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절이 됐는지 오른쪽 화면하고 대조를 해보세요. 적당하죠? 그죠? 때에 따라서는 얘를 원구형이나 데카르트 식으로 해가지고 요 값들을 조절하는 것도 필요한데, 요거 조절하려면은 시간도 걸리고, 잘못 조절하면은 후에 막급입니다. 요거 세팅을 잘해야 되는 거라서 요거는 원구형 기본값으로 그냥 가고요. 원근 표시는 요거는 그대로 놔둘게요. 근데 종횡비 이거는 어차피 최종 렌더링 할 때 한 번 더 설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놔두고요. 카메라 요거 1, 카메라 1, 오른쪽 화면에서 봤을 때 이 정도로 잡혔으면 괜찮겠네 싶으니까 그냥 확인 누를게요. 오케이? 자, 이 카메라 설정하던 중에서 기다리고 계셨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대화창이, 이 화면이 하나의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의 화면으로 바뀌었는데, 카메라 설정하느라고
렌더링 영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렌더링 영역이 조금 바뀌었어요. 다시 이 렌더링 영역 모양을 내가 원하는 만큼 좀 맞춰 놓습니다. 자, 이게 됐으면 미리 보기를 이제 다시 누를게요. 만일에 요게 카메라 설정하는 게 안 떴다는 분이 계셨는데, 그럴 경우는 디자인 트리 말고 이 표현이라는 요 탭을 눌러보면 요 속성 창에서도 배경이라는 요 아이콘이 있어요. 배경이라는 거 요거 누를게요. 요거 눌러서 카메라 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카메라 추가 요거 선택하면, 요거 신청하면은 다시 카메라가 만들어질 겁니다. 카메라가 만들어질 거예요. 좀 전에 제가 만든 카메라는 요거고요. 자, 이제 미리 보기 창을 한번 열어 봅니다. 자, 이 미리 보기 창 버튼을 누르는 순간 윈도우 디펜더 방화벽에서 이 앱의 일부 기능을 차단했습니다. 이렇게 그러죠. 공항, 커피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자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홈 네트워크 이거로 해놓고 액세스 허용하시면 됩니다. 자, 잠시 기다리면은 미리 보기 창이 뜰 거고요. 제 거는 시작 표시줄에 미리 보기 창이 떠 있었어요. 바로 창이 이렇게 뜨는 분도 있고, 저처럼 밑에 시작 표시줄 쪽에 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렌더링 창을, 미리 보기 창을 한쪽에다가 띄워 놓을게요. 좀 키워 놓고 우선 설명 좀 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가 이렇게 제 거는 선으로 보이죠? 여기가 지면에 묻혀 있는 걸로 보이죠? 묻혀 있는 걸로 보이죠? 그죠? 자, 요거 미리 보기 창을 좀 최소화 시켜 가지고 한쪽 귀퉁이에다가 좀 맞춰 놓을게요. 그래 놓고 표현 상태에서 화면, 요거에서 배경 요거 갈 건데, 자, 이 표현 속성에서 화면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서 배경이라는 거 랜드스케이프 04-BG07 얘를 마우스 우클릭, 화면 편집인가 그거로 선택을 할게요. 화면 편집인가 그거로 선택을 합니다. 화면 편집하면 앞서 그 바닥 옵셋 값에다가 10이라는 수치 넣어 놓은 게 있었어요. 바닥 옵셋 여기에다가 10으로 치수를 집어넣고 뒤집기, 옵셋 방향 뒤집기 버튼도 눌렀었는데, 10이라고 수치 넣었던 걸 아예 지워버릴게요. 0으로 고쳐볼게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미리 보기에서 표현이 됩니다. 괜찮네, 그죠? 자,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바닥 옵셋이 이 이미지하고 오브젝트가 떠 있는지 붙어 있는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다? 미리 보기 창에서 볼 수 있어요. 웍스 화면에서는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요. 웍스 화면에서는 알아볼 수가 없고, 미리 보기 창을 띄워 가지고 이게 바닥이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화면 편집에서 이제 그 다음 탭을 보면은 고급 탭이 있고 포토웍스 조명이 있고 요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 설정해야 되는 값이 있는데 일단 확인 눌러 놓고 이 상황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데 얘를 저장해 놓고 잠깐 쉬어야 되겠죠. 요 뒤에다가 렌더링 파일명을 요런 식으로 저장을 할게요. 저장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저도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단 잠깐 끊을까? 잠깐 끊는 게 낫겠다.